제가 다른 어떤 때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보다 오늘 더 많이 긴장되고 이렇게 떨리는 것은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오늘의 시간이 굉장히 저희 회사의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에코혁신팀에게는 미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 시간이 뭔가 우리가 그 에코에 대한, 환경에 대한, 지구에 대한 어떤 도화점, 불씨를 당기는 도화점이 되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예언적 경제라는 인간과 지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포럼이었는데 로마에서 그 예언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거움 때문에 사실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내가 경제학자가 아닌데 저 포럼이 나에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가 EOC 기업으로서 나아갈 방향에 저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정말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 회사가 모두를 위한 그 경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모두 안에 지구나 환경,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런 시대적인 요청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것들을 그 참가하는 시간 동안에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성심당이 그냥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전국에서 유명한 빵집, 튀김소보루가 유명한 빵집,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빵 많이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준다다 정도의 그런 성공한 빵집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제 대전이라는 도시 안에서 도시의 체인지 메이커가 돼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시대적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또 지금 여기 타일러가 보면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그 표정이나 말에서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우리는 또 빵집으로서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에코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더 앞장서서 나갔을 때 충분히 그 영향력은 전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기업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정책을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도 본인이 사고자 하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그 에코 혁신팀들이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분도 계시고 생각을 했어도 실천하지는 않고 있고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저부터.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하고 정보도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현장 안에서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이제는 에코 오지랖쟁이가 돼서 잔소리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끼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부서장님을 모시라고 했냐면, 부서장님께서 전적인 일치와 응원을 해주시지 않으면 일이나 잘해, 너는 네 맡은 일이나 해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위에 상사, 그분들이 네 할 일이나 잘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다 좌절하게 되고, 그래 내가 뭔데 이거 하느냐고 욕먹고 이 일을 내가 할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부서장님께서 전적으로 정말 이 혁신팀이 성심당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을 앞으로 욕먹어가면서 할 사람이라는 거에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타일러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이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왔을 때 자기가 막 기후 얘기를 하면 그것은 다 편집된대요. 왜냐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다 편집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꿈이 뭐냐면 기후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의 꿈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의 꿈은, 저는 물론 빵장수이고 저의 꿈 따로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저의 소망은 바로 저희 성시민 617명의 성시민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 의식하고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친환경 기업이 되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그 삶이 가족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나서 고객들한테 전파되면 그게 몇 명이겠어요? 617명 곱하기 가족 4명 하면 2,400명, 2,400명에다 하루에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이렇게 해서 손님들의 가족,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 하나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몇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긴박하고 가치 있는 일, 빵을 만드는 일 너무 긴박하고 바쁘고 이렇지만 더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부서장님께서는 정말 전적인 후원과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6개월 아니면 또 1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헤아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워크숍도 할 것이고 패키지도 이미 이걸 친환경 소재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자재본부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걸 먼저 우선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전체 이제 그 에코 지침으로 해서 그것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신을 지니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큰 격려와 그리고 우리 혁신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린 실천해 왔는지 간단하게 리뷰하고 이어서 계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에 그린 성심당이라고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그린 교육을 시작하였고요. 교육을 한 이후에 저희가 한가족 신문에는 360건의 그린 기사가 수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린데이라고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모인 것들이 이만큼이 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건전지와 약은 구청 환경과에서 수거해서 안전하게 폐기가 되었고요. 저희가 볼펜은 각 부서에서 나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저와 젓가락은 이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에 나눔해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위생 비닐은 많은 폭으로 이제 감소한 걸 볼 수 있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물티슈와 미니칼은 원래 저희가 보문산 메아리와 함께 들어가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작년부터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점 감소하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장에서 빨대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빨대 사용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롯데점 리뉴얼 오픈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매장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장갑이나 아이스컵, 팝컵, 종이컵 등은 작년에 사용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다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런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이번 해는 에코성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모든 성신인들과 함께 환경 실천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그린피스라는 환경운동 단체에서 지금 롯데마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롯데마트가 플라스틱 경감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자 이 운동단체에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은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소비자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큰 요소로 이제 친환경은 더 이상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이 기업이 친환경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저희 눈앞에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께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요, 포장재의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위생 비닐이나 아이스컵, 팝컵 같은 것들은 지금 생분해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자재본부 통해서 이런 업체들을 알아보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 안에 이런 것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빨대나 에어캡, 아이스팩, 비닐 테이프와 같은 것들도 지금 종이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사내 규정으로 지금 매달 친절미소 왕이나 존칠예절 왕을 뽑는 것처럼 에코 성시민을 선정해서 지금 인사고과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가족신문에 에코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부여해서 이것도 인사고과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랑의 챔피언을 연말에 시상하는 것처럼 에코 챔피언을 선정해서 연말에 수상하고 상금을 수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매장에 에코 등급제라는 것을 실시해서 A에서 F 등급을 하고 이것을 한가족신문에 공유해서 각 매장이 지금 어떻게 에코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매달 체크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코 혁신팀과 에코 오지랖팀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3월 중에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4월에서부터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각자 맡으신 일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 일을 함께 한다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이것이 그냥 저희만의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에 앞서 너무 떨려서 잠깐 퀴즈 타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 SNS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오하운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네, 몰라요. 오늘 하루 운동. 네. 그럼 혹시 오하메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몰라요. 오하메라는 뜻은 오늘 하루 배달했다는 말로 제 나이의 친구들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이제 쿠팡 등을 통해서 배달 음식과 택배 생활이 일상이 된 세대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제가 에코 오지랖 팀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최근 젊은 셰프들이 함께 으쌰으쌰해서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던 외식사업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매출 하락을 불러오며 다시 한번 큰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라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지만 옆에서 직접 배달 시스템을 보고 포장을 하다 보니 버려지는 일회용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가스 1인분을 주문하시면 장국과 소스, 밥, 식사의 플라스틱 용기와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비닐봉투까지 총 7개의 일회용품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었지만 엄청나게 쌓여가는 일회용품들을 보니 많은 고민도 되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배달 요청 사항에 메모를 하지 않으셔도 아파트 배달건은 일회용품 제공을 하지 않고 안내 멘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안 줘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 에코 오지랖 팀 미팅에서 보았던 동영상 중에서 마음속에 남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큰 빚을 지고 있고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동안의 저를 너무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리함을 누리고는 절대로 환경을 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외식사업부는 불편함을 즐기고 우리의 불편함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외식사업부 안에서 먼저 실천하고 노력하는 에코 오지랖쟁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심당에서 지금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최근에 또담이라는 소중한 딸까지 생겨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함께 지내며 가사 분담을 하고 직접 분리수거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집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는 참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그린 무지개의
환경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다가 어느새 또 잊혀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온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코 오지랖 팀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영광이긴 하지만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함께 본 영상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른 말로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7월에 태어날 저의 딸이 살아갈 미래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환경운동가나 전문가, 정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먼저 변해야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나갈 때 소중한 가족들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 이념인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심 에코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이상 환경에 대한 부분에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계속 잔소리하는 에코 오지랖쟁이가 되어 동료들, 나아가 고객님들까지 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나온 말인데 환경 문제로 인한 위기는 2050년의 일이 아니고 북극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온 그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난에 대해서 무기력을 느끼고 수능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 혁신팀에 추천을 해주셨을 때 좀 부담스러웠고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대부분의 성시민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그린 캠페인이 시작되었을 때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 또 DCC점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잔소리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수의 인원들 뿐이었고 플라스틱 컵이나 쇼핑백, 종이컵, 봉투 등을 아무 의식 없이 필요 이상 사용하고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남겨서 쓰레기를 만들고 또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린 캠페인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또 나무젓가락 안 내면 진급 못한다 이런 캠페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불평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변명은 일이 바쁜데 일이 힘든데 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이 변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대부분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환경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몇 마디 말이나 몇 번의 교육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에코 혁신팀과 에코 오지랖퍼들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먼저 실천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코 성신 프로젝트가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신당의 기업 철학이 되고 모든 성신인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날까지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잘 준비하신 것 같고 또 팀들 많은 시간 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발표도 너무 이렇게 한 분 한 분 실적 발표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중요하잖아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퇴사자가
이렇게 쓰는 날이죠. 그 회사 평가 회사자가 쓴 날인데 성심당은 이렇게 거창한데 큰 회사 흉내만 낸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놓고 안 되면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 이렇게 잘했듯이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좀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음식 많이 파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보람이 느껴지고 그게 가정에서 사회를 바꾸시는 그 보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실은 이렇게 좀 해준 적이 있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봉투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 봉투를 10개를 갖고 오면은 그때 10개를 갖고 오면은 식빵 하나를 준 적이 있었고 또 이제 포장빙수 용기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렇게 아깝기도 하고 환경 문제도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또 그거를 다시 버리게 되더라고요. 고객이 싫어하는 거 남이 썼다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포장을 안 해가는 분들한테 10%를 할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반 이상이 외부에서 오는데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갈 수가 불가능하더라고요. 10%가 안만 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재질을 바꾸고 하지만 오늘 결제할 때 봤더니 지난주 배달의 민족 나간 게 쿠팡 리츠하고 나간데 젓가락이 169개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실제로 나간 거는 24개, 그러니까 145개가 전략이 됐더라고요. 이건 실천이다. 그래서 가능한 쪽으로 실천을 해서 용기를 갖는 오늘의 시작이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정말 큰 회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 젓가락 145개를 전략하는 이것들은 환경을 위해서 분명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들도 아마 그게 우리는 단순하게 물어왔을 때지만 고객들도 자기가 대답했기 때문에 싫어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무조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구나 하지 않는 기업이 아니고 좋은 인상도 받을 수 있고 그분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에코팀도 수고하시고 오늘 준비하신 힘대로 앞으로 결과까지 잘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짐. 하나. 우리는 환경을 우선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과 함께한다. 하나. 우리는 지치로 행동한다. 함께.